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액보험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10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그 두 번째 시간 2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변동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문제네요. 자, 1번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변액연금보험의 변동보험금은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으로 계산한다. 자,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변액보험 상품은 보장성 변액이죠. 어떤 겁니까? 종신, 유니버셜, 보장형. 요 두 가지가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으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변액연금보험의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은 아니죠.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변액연금보험의 변동보험금은 매일 변동하죠. 변액 종신하고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은 매월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매월 변동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3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은 변동보험금이 없는 상품도 존재하죠. 4번 변액 종신보험의 변동보험금은 매월 변동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해약 환급금은 변동보험금은 저축성과 보장성 변액보험의 변동 시기가 다르죠. 저축성은 매일, 그 다음에 보장성은 매월. 해약환급금은 공통적으로 매일 변동한다. 해약환급금은 무조건 매일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괄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표의 내용이 뭡니까? 변동보험금이 없는 변액 유니버셜. 바로 나오네요. 사망보험금은 뭐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이거죠. 해약, 기납입 보험료, 보험 가입금의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 비율. 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지급을 하지 해약 환급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서 특별계정 운영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이 문제도 올해 계속 나오네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1번 자산 운영의 실적에 대한 투자 위험이 부담자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특별계정 운영 필요하죠. 평가 방법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특별계정 필요합니다. 자산 운영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자산 운용의 규모가 크다. 그래서 특별계정이 필요하다. 얘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왜 제가 꼭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지문도 그 다음 정답도 이렇게 틀린 오답 정답도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1, 2, 3, 4번 순서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전환이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쉽게 알아맞힐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고 꼭 이 문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괄호에 알맞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표의 내용이 뭡니까? 변액 종신보험 계약의 납입기간이 종료가 되면 매월 계약 해당 일에 해당 월의 자, 변액 종신보험이 계속 유지가 되려 그러면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미리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받아뒀다가 특별계정에서 운용을 하죠. 특별계정에서 운용을 하고 있었던 것을 매월 해당 일에 계약 해당 일에 뺍니다. 일반 계정으로. 자, 이게 뭐냐? 얘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은 보험료를 받을 때 필요한 거고요. 납입 후에 또 계약 유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납입이 끝마치고 나면 계약 후 유지 비용을 받을 수가 없겠죠. 보험료 납입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미리 받아뒀다가 특별계정에 운용을 하고 있던 것을 이제 빼서 쓰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자연식 위험보험료입니다. 위험보험료. 자, 보험기간이 계속 유지가, 납입기간이 끝나더라도 보험기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 납입이 끝마친 후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그게 자연식 위험보험료죠. 그래서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과 자연식 위험보험료를 특별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매월 계약 해당 일에 차감을 한다. 요거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용어로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지만
지문으로도 올해 꽤 종종 보이네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특별계정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특별계정 펀드 어떤 거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인덱스형. 자, 이 중에서 주로 정답은 채권형이 많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도 이제 전제를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채권형 펀드는 10% 이하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단 1%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10% 이하로, 30% 이하로 뭐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단기 채권형 펀드는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펀드이다.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다 확률이 이게 맞는 표현이죠. 3번 주식형 펀드는 주식 폭락 시에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당연히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번 혼합형 펀드. 혼합, 뭘 혼합해놨다는 뜻입니까? 주식과 채권을 혼합을 해서 투자한다. 이런 개념이니까 모두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4번 지분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 종신보험의 납입기간 경과 시에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투입보험료가 감소하는 이유. 자, 얘도 올해 시험 문제 잘 보이네요. 왜 투입보험료가 감소합니까? 바로 위험보험료가, 자연식 위험보험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식 위험보험료는 점점 더 늘어나죠. 즉 차감하는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투입보험료도 감소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위험보험료 비중도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납입기간이 끝마치게 되면 이렇게 운용 수익률도 계속해서 이제 생기는 데다가 위험보험 자체가 적죠. 또 상록도 다 끝마치고 나면 오히려 투입보험료가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투입보험료가 감소하는 상품은 변액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을 또 하나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계약 체결 10년 후부터 예정 신계약비 상각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거 제가 금방 설명드렸죠. 이건 변액연금 얘기입니다. 3번 선택특약 보험료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4번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거 다 이유는 아니죠. 예,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계정으로 해서 운용되는 투입보험료는 감소한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자산운용 실적의 적립금 반영 방법. 요 시험 문제가 아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문제일까요? 틀린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험료가 투입이 되면 돈이 더 들어왔죠. 들어오면 좌수는 개수니까 늘어납니다. 돈이 들어왔으니까 늘어나고요. 돈이 빠지면 대출, 중도인출, 보유좌수는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맞는 내용이네요. 2번 특별계정의 운용 실적이 호전이 되게 되면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적립금은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적립금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좌수에다가 곱하기 기준가격. 그러니까 특별계정 실적이 호전이 됐다는 기준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그죠? 1,000원 하던 게 3,000원 갔어요. 개수는 똑같아요. 그죠? 개수는 똑같지만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평가금액인 적립금액도 증가를 합니다. 2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기준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게 자산운용실적 호전됐다는 거죠. 좌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개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예, 똑같은 개수인데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월대체 보험료가 차감이 되었습니다. 월대체 보험료가 차감됐다는 건 돈이 빠졌다는 거죠. 돈이 빠졌으면 당연히 감소하는 게 맞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변액보험 공시실의 조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기준가격이 1,300원. 기준가격 처음 시작할 때 1,000원으로 시작했죠. 1,000원으로 시작해서 1,300원이 됐으니까 한 30% 올랐네요. 전일 대비 2원이 올랐네요. 연 환산 수익률은 5%입니다. 누적 수익률이
300원이 됐으니까 30%죠. 총 누적 수익률이 30%인데 연환산 수익률이 5%니까 한 6년 정도 경과된 펀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전일의 기준 가격은 1,302원이 아니라 2원이 올라서 1,300원이 되었으니까 1,298원 돼야 되는 게 맞네요. 그죠? 2번. 펀드 설정일 대비 투자 수익률이 상승을 했죠. 투자 수익률이 상승했으니까 계약자 적립액도 당연히 증가를 했습니다. 가격이 올랐으니까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 펀드의 누적 수익률은 130%가 아니라 30%죠. 30%. 오케이. 4번. 최근 1년간 연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연 환산 수익률은 계산할 수 있지만 최근 1년간의 연 수익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년에 걸쳐서 한 30%에 올라서 평균 한 5%씩 올랐다. 뭐 이런 뜻이지. 최근 1년간 몇 %냐. 이건 공시실의 위에 있는 이 조의 내용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변경 기능. 펀드 변경 기능. 자산운용 옵션 중에 하나죠.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산운용에 대한 고객의 간접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펀드 변경이죠. 주식형에다가 채권형, 혼합형 비율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에 대한 직접 지시는 못하죠. 그죠? 그러나 간접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펀드 변경 기능입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2번, 계약자에게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기회를 제공을 하는 기능입니다. 간접 선택권을 제공했으니까. 3번, 각 회사 직접 방문으로만 펀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앱으로도 전화로도 팩스로도 인터넷으로도 다 펀드 변경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현재 판매 중인 변액보험의 최대 변경 횟수는 연 12회. 수수료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을 뿐이지 중도 인출도 마찬가지고 펀드 변경도 수수료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특별계정 펀드의 자산운용 옵션. 자산운용 옵션 이번에 두 문제 나왔네요. 틀리게 설명한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 처음에 뭐 20, 30, 40, 뭐 20 이렇게 하자고 하기로 했는데 계속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이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마다 처음에 설정한 펀드 배분 비율대로 바꿔주는 것이 자동 재배분 기능이죠. 이게 왜냐? 처음에 생각했던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하고요. 각 기간별로 수익이 난 것을 실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일시납 계약은 그 자체로 이미 평균 분할 투자가 적용되어 있어. 일시납은 보험료 거액을 한꺼번에 한 방에 딱 투입을 하는 것이죠. 그죠? 이거 뭐냐? 이미 평균 분할 기능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납 계약이 이제 월납 계약 자체는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평균 분할 투자가 적용이 되어 있어. 이렇게 하면 맞는 내용입니다. 이게 얘가 월납이 되게 되면 일시납 계약은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일단 2번이네요. 3번. 계약자는 보험가입 시 선택한 납입보험료 투입 펀드 및 펀드별 비율 변경 얼마든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은 고액 자금을 일시에 납입할 경우에 그때 분할 투자를 함으로써 주식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이 바로 고액 자금을 일시에 납입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료 납입. 납입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맞는 것. 1번 변액연금보험의 선납보험료는 할인하지 않고 배수로 납입한다. 저축성 변액보험의 선납보험료는 할인하지 않고 배수로 납입한다. 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예, 2번은 뭡니까? 변액연금보험 추가 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3배가 아니라 2배죠. 2배. 2배 이내로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변액종신보험은 단기 납으로 납입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죠. 변액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 방법은 월납, 일시납 다 가능하죠. 일시납은 한꺼번에 납입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단기 납에 해당이 됩니다. 4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의무 납입기간 이내에는 납입 중지 못합니다. 납입 중지 할 수 있으면 의무라는 자를 붙이면 안 되겠죠. 납입기간 이후에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괄호 안에 어떤 내용일까요? 변액보험 계약에서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았다. 연체.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납입 최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회사는 며칠 이상의 납입 최고 기간을 줄 수가 있느냐? 14일이죠. 14일.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 기간으로 줘야 되는데 그 14일의 마지막 날이 만약 휴일, 영업일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까지 납입 최고 기간의 연장이 되겠죠. 당연히 그 이 길이 다음 날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 변액보험뿐만 아니라 일반 보험의 납입 최고 기간도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설명이네요. 올해 보험계약 대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공부를 좀 해두시고요. 알맞은 거,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 대출금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죠. 월계약 해당 일에 상환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2번, 보험계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금 지급 시 당연히 차감하고 지급하죠. 해약환급금 지급 시도 차감하고 지급을 합니다. 본래 일종의 보험계약 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그 금액 이내에서 그래서 보험계약 대출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종의 좀 담보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감하지 않고 그냥 만약에 보험금을 지급했거나 해약환급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계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보험금 지급 시, 해약환급금 지급 시 차감하고 지급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보험계약 대출 이자 전액을 특별계정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특별계정으로 투입을 합니다. 4번, 보험계약 대출금은 상환 즉시가 아니라 상환일 플러스 2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폐지사유 오랜만에 나왔네요. 알맞지 않은 것,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 신탁 설정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얘는 맞네요. 2번 설정한 후 6개월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는 설정액이 50억 미만. 6개월이면 너무 좀 빠르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은 1년이다. 1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틀린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설정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폐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당해 각 특별계정 펀드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 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곤란한 경우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펀드의 운용 대상이 소멸을 한 경우 폐지할 수가 있죠. 폐지 사유도 출제 자주 되는 문제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만 요 기간 문제는 이렇게 많이 나왔던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가격 계산이 오류가 났을 경우에 요런 이제 폐지 사유로 알맞지 않은 것이 중간에 끼어 있었는데 이렇게 기간을 물어보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출제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6개월 아닙니다. 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기간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이번 10월에는 기간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자, 어떤 기간을 물어보는 것일까요? 정기공시 중 결산공시는 사업년도 말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죠. 3개월. 3개월 이내에 몇 년간? 3년간 공시를 해야 되고요. 정기 공시 중 분기 공시는 분기 결산일로부터 몇 개월입니까? 2개월이죠. 2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수수료 안내표. 수수료 안내표에 포함되지 않는 수수료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뭐 운용보수, 보증비용, 위험보험료 이런 것들이 다 수수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적합성 진단 결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적합성 진단 시 파악해야 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적합성 진단은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올해는 조금씩 문제가 한 번씩 보이네요. 자, 적합성 진단을 하기 위해서 파악해야 되는 고객의 정보가 있었습니다. 재산사항, 금융상품 취득 처분한 경험, 투자 경험이죠. 계약 유지 능력 이런 거 다 봐야 됩니다.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 상품을 파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3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보험금 지급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금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거죠. 그죠? 언제 예금보험금이 지급이 됩니까? 파산, 허가 취소, 예금 지급 정지. 이럴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제3금융기관의 계약이 이전, 인수되는 경우는 다 이제 다른 건전한 금융기관으로 다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제3기관의 계약 인수 시에는 예금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 설명한 용어는 무엇인가? 이제 상식이네요.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 충분히 예상되는 위기지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일컫는 말로 2011년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뭡니까? 화이트 스완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얘는 그냥 여러분 기억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다음 중 세계 3대 영화제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얘는 뭐 지난 한 10몇 년 동안 한 번씩 계속 출제가 되는 상식 문제입니다. 세계 3대 영화제는 뭡니까? 베니스 영화제,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그러니까 주로 유럽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영화제는 세계 제3대 영화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모두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달에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